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기억하는가?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시의 잠을 깨우는 오전 5시.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버거퀸 화곡점의 셔터가 조용히 올라갑니다. 30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은 21살의 아르바이트생 한지민 씨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민 씨보다 더 일찍 이곳을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 무섭게 약속이라도 한 듯 한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올해 78의 이정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계산대로 오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익숙하게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곱게 접은 손수건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메뉴판 가장 오른쪽 구석. 이제는 빛이 발에 글씨조차 희미해진 새우버거 세트 자리의 먼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1분 남짓, 짧은 의식이 끝나면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왔던 것처럼 조용히 가게를 나섭니다. 지민 씨가 이곳에서 일한 지 석 달. 할머니의 방문은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특이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억이 온전치 못하신 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마주하는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지민 씨는 다른 무언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습관 이상이 깊은 슬픔과 애틋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민 씨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지민 씨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여기는 왜 닦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손길을 멈추고 지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는 듯했지만 입가에는 슬픔이 먼저 번졌습니다. 그냥 먼지가 많아서 그런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할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의 뒷모습은 유난히 더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민 씨는 더 이상 할머니의 행동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매니저인 김철수 씨에게 지민 씨는 할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나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그때도 저러셨어. 그냥 두는 게 편해.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지민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토록 슬픈 표정으로 30년 된 먼지를 닦아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마침 가게 대청소를 하던 날, 지민 씨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게의 역사가 담긴 낡은 앨범과 서류철,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할머니의 비밀을 풀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민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민 씨는 틈틈이 창고에서 낡은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1990년대의 빛바랜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다른 앳된 모습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지민 씨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과한 상상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서류 상자를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두툼한 신문 스크랩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을 움직이게 만들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민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시간과 마주한 듯 낡은 신문지에서는 묵직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크랩 뭉치를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가게의 개업 소식이나 할인 행사 같은 소소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올 무렵 뭉치 가장 아래에 있던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자사회면 기사였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버거킹 아르바이트생 안타까운 죽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는 작은 사진과 함께 짧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굳은 비가 내리던 겨울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살 청년 박선우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의 성씨와 같은 박 씨.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지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의 터줏대감인 경비 아저씨, 박길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가게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사람 기억하세요? 박길수 씨는 돋보기를 꺼내 기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 그럼 기억하고 말고.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 경비 아저씨의 기억 속 박선우 군은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새우버거 세트 메뉴판을 닦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일 마감 시간이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이미 닦았더라도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반짝거리게 닦아놓고 퇴근하곤 했습니다. 마치 하루를 마감하는 자신만의 소중한 의식처럼 말입니다. 지민 씨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선우 씨 어머님이 그럼 가끔 가게에 들르셨지? 아들 일하는 모습 보는 게 낙이라고 하시면서 참 고우신 분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나서는 한동안 뵐 수가 없었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나타나셨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3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매일 새벽 이곳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리, 아들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으로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어김없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지민 씨는 더 이상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닦는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지민 씨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선우 군,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기억하는가?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지민 씨는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이상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지민 씨가 꼭 위로해주고 싶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민 씨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싹 텄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박선우 군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이 가게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 씨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단종된 새우버거 세트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했고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그 메뉴를 다시 한번 만들어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지만 단종된 메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거퀸 본사 고객센터에 매일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와 아들 박선우 군의 가슴 아픈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지만 지민 씨의 진심이 담긴 메일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넘게 이어진 그녀의 노력에 마침내 본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이브 단 하루 화곡점에서만 새우버거 세트를 특별히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침내 12월 24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지민 씨와 매니저, 그리고 본사에서 파견된 조리팀까지 가게의 모든 사람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새우버거가 만들어지는 주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이정숙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메뉴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가 할머니를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우버거 세트가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버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 버거 위로 30년 전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선우야, 우리 아들. 할머니는 버거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의 그리움과 슬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민 씨와 가게 직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낡은 햄버거 가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새벽 방문은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은 이제 할머니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가게 메뉴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종된 새우버거 세트가 있던 자리 옆에 작은 동판 하나가 붙었습니다. 따뜻한 청년, 구 박선우 군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네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민 씨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만들어낸 이 기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추억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은 햄버거 가게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품은 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